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갑니다. 며칠만 있으면 또 2월도 다 끝나고 또 3월만 또 지나면 4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자, 모쪼록 이 보수에서 좋은 후보가 좀 나와서 좋은 공약으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런 후보가 나와서 꼭 승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북한에서 넘어온 그 간첩을 갖다가 일반 기순자로 만들려고 이 좌파 패널이 나와가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애를 쓰고 있던데 정말 아침부터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정말 인생을 저렇게 살고 싶으냐라고 묻고 싶고요. 현재 지금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특히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공약이 참 기가 막힌데요. 이 스마트워치, 임신지원금, 무이자 대출 등 돈 뿌리는 거 말고는요. 그렇다 할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정말 우려스럽다라고 밖에 할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약하려면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후보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좀 소개시켜 드려보면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는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박영선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의 임차료를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은 무려 1조 원 정도가 되고요. 박영선은 아시다시피 이 주택 문제 공약을 보시면 완전히 이 중국식 사회주의 이런 공약을 했는데 국가의 땅에다가 건물만 평당 1,000만 원에 공급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주의식 공약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오신환은 청년 기초생활비 월 최대 54만 5천 원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소요 비용은 무려 3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저는 이 공약의 의견을 좀 제시해 보면 청년들에게 절대 그냥 돈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일을 하는 사람에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로 얹어주는 건 동의를 하지만 그냥 일도 안 하는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돈을 그냥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돈 많이 주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못한 청년들을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 조그만한 회사 같은데 취업을 해서 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월 5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돈을 얹어준다면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보단 일을 시켜서 세금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써야지 그냥 돈 주면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밤날 집에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뒹굴뒹굴 놀다가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결국에는 게임 중독자가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은 8세 이상 서울 시민에게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돈 뿌리는 것보다 서울 시민의 건강을 챙겨가지고 이런 과정을 달성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3천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경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최대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소요 비용은 무려 3조 원이나 됩니다. 조은희는 이 자영업자들에게 분기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소요 비용이 2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손주들을 돌보는 이 조부모님들에게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소요 비용은 연간 1,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무소속의 금태섭은 이 자영업자에게 6개월간 2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4조 9천억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후보 중에 최고입니다. 근데 기준이 왜 6개월입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준다든지 안 주려면 안 주든지 6개월은 뭐예요? 6개월 안에 코로나가 끝나는 건가? 이건 뭐 완전히 시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누가 많이 뿌리나 뭐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건 누가 못합니까? 우리도 해. 저도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요. 돈 뿌리는 거 누가 못합니까? 국민의 돈으로 국민을 나눠준다? 이게 누가 잘하는 짓거리지 않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돈 안 들이고도 좋은 정책이 많은데 굳이 그런 건 다 팽개치고 저런 식으로 돈만 뿌리려고 하니 이 대한민국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땅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후보자들의 공약 대부분이 현금성 공약인데다가 후보들의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있고 그냥 돈만 뿌리겠다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요. 보궐선거로 치러지다 보니까 남은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공약을 실현하기에는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를 악용하는 같은 느낌도 들고요. 완전히 이거는 관심 끌기용 공약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다면 이 돈 안 들이고 서민들을 위한 공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 좋은 공약들이 많은데 저것들은 보좌관들도 있고 비서들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껏 한다는 게 돈뿌리기입니까? 자, 보시면 담배값이나 이 소주, 맥주값에 세금 부과하는 거, 그리고 핸드폰 요금 같은 거,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안 들이고 얼마나 서민을 위한 공약이 많은데 돈만 뿌리려고 하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주, 맥주값에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너희들처럼 돈 많은 기득권들이 마시는 고급 양주나 고급 와인 같은 데다가 세금을 왕창 매기는 게 좋을 듯 싶고요. 핸드폰 요금 같은 것도 집집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요. 물론 핸드폰 값도 대당 200만 원이 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택 문제,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던 절대 집값 못 내립니다. 공급 단가를 확실하게 내려야죠. 평당 단가를 1,000만 원 이하로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공약을 못합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들 집값 떨어질까 봐 그런가?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기득권들 집값 떨어질까 봐. 이런 과감한 정책을 내놔야 전셋값이라든지 월세값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거고, 집값이 해결이 돼야 젊은 사람들이 또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손만 잡고 잡니까? 그렇게 되면 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예요. 지들이 피해보니까 기득권을 못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하시고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